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온 지역화폐. 그동안 국비 지원이 줄어서 지자체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되살리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상황 속에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역할 분담에 새로운 해법을 찾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역화폐 전망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또 지역화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당일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지역화폐의 역할과 보완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역화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어져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했어요. 깎아주는 건 10%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아직 경제 위기는 훨씬 더 심한 상태거든요. 저도 현재 돼지카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인을 해주니까 먼저 위주로 쓰게 되고,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가지게 되는 게, 그래도 작은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는 것 자체가 자영업자들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 화폐가 도움은 됐지만 지원 규모가 수시로 바뀌고 금방 소진되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또 현금감 같은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예산 사용처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보너스를 얻는 느낌, 할인받는 느낌, 이래서 좋았는데 사실은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하면서 불편한 게 많아요.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돼지카드 같은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이 더 지류로 된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2바퀴, 3바퀴가 돌아가면 인쇄해낸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정책은 한동안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예산 정국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진정 민생을 위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협치하고 타협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지역화폐의 역할과 보완책에 대한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전라북도 지회 임규철 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의 홍석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임규철 회장님,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또 현재도 국내외 경제 상황 좋지 않습니다. 일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임규철 회장님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대표 역할을 한다는 게 더욱더 어려우셨을 텐데 솔직히 그 어려움 누가 좀 알아주십니까? 뭐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알아달라고 역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자세로 열심히 뛰어온 시간이 길게는 한 5년, 짧게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사실 개개인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자기 자리 지키느라 그 자리 지키는데도 힘이 들으셨는데 그 대표성을 띠고 본인 일도 있는데 제쳐두고 회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론보다도 그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우리 임규철 회장님이 실감했던 내용들 또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시 되돌리면서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역화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지역화폐 큰 도움이 좀 됐는지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로 좀 돌아가면 저희가 제일 상기할 수 있는 게 일단 코로나 전국이었고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이 국민 모두가 힘들어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특히나 자영업 정부의 희생을 강요를 당하면서 그걸 감내하면서 버텨오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미 폐업들을 많이 했고 또 뭔가 또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이게 특히나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 고금리 관율, 고물가 시대에 누구나 다 어려움에 겪고 있고 또 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뭐 청년들도 뭔가
주거 문제에 관련된 뭐 대출금이라든가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 긴 터널 지나면서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예. 그래도 이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저희 자영업자들에게는 작은 불씨 또 희망을 줄 수 있던 다양한 예산 전국이었는데 예. 이렇게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안을 전액 삭감 편성한다고 하니 저희 소상공인들은 붕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예산이 좀 빨리 복원되기를 많은 자영업자들은 바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 아무래도 이 지역화폐는 각 지역별로 발행되는 화폐이면서 또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유흥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방금 인서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그 10%의 인센티브 내지는 많게는 20%까지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그게 소비자들한테 또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지자체에서 또 다양한 정책들을 피면서 이 지역화폐를 활용을 하고 전주만 해도 지금 돼지 카드를 이미 저희 이제 전주 맛배달까지 융합을 시켜서 같이 시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가맹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예. 다양한 정책 수립을 하고 발행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 예. 내년도 예산이 좀 잘 편성되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홍석평 교수님, 네. 뭐 강조만 교수님의 책 제목에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책도 있는데 네. 정부가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지방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무관심과 지역의 현실을 이렇게 모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습니다. 뭐 대학의 위기를 얘기할 때 네. 각 대학 총장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모습. 아울러서 지금 지역화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화폐 예산을 이제 줄여오다가 이제 아예 이제 편성을 하지 않은 지금 네. 현 정부 모습. 이렇게 되면 지금 지역화폐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완전히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 지방은 없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께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네요. 예, 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다른 나라입니까? 같은 나라지요? 같은 나라죠. 예. 그리고 국가와 국민이 다른 국가와 다른 국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지방과 중앙 또 국가와 국민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구조에 흔히들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역화폐의 예산, 국비 지원 예산을 둘러싼 이 핵심이 저는 그런 것으로 보고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 사업가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이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이제 당론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 채무가 정부 부채가 또는 중앙 부채, 지방 부채가 많으니 이 채무를 줄여서 재정을 균형을 맞춰야지만 건전성을 맞춰야지만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두 당의 이유 다 일견 다 타당하고 옳은 면이 있죠. 네, 그렇죠. 즉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계층에서 접근하는 시각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나라 살림살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키워드로 갖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를 키워드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분 분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네. 그렇다고 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제3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하죠. 예. 사실 이 문제 그 당시에 지난 3구 대선 때 이재명 경기도 당시 후보가, 대통령 예,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이제 두 가지를 내놓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를 계속 해야 된다. 한시적으로 안 하고 계속해야 된다. 경기도 지사 시절에 또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예. 본인의 사실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간판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청년 기본소득 등과 포함해가지고 또 기초연금 인상해야 된다 이런 문제인데 예. 이 지역화폐 문제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은 지난 코로나19 파동이 이제 2019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020년도에 국가가 보조금을 8%, 2021년도에 6%, 2022년도에 4%로 축소해 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삭감 내지는 지원 중단을 이미 예고는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2023년도 내년 예산안에 올해 8,050억 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 기재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첫째, 2017년까지는 지자체들이 자체 재원을 통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예. 2018년에 소위 이제 군산 사태 또 거제 사태가 생기면서 4개의 고용 위기 지역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 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난 3개년 동안 국비 지원을 해왔다. 따라서 이거는 없었던 지원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선셋 관점에서 일몰시켜서 8%, 6%, 4%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고 예. 또 하나는 기재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 즉 곳간이 국비 지원 없어도 지자체 돈으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라고 지금 기재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매년 정부가 약 70,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라는 걸 이제 정부가 지방한테 주는데요. 그렇죠. 올해 65조 정도를 줬습니다. 근데 내년엔 75조, 10조 원을 이렇게 늘려서 주기 때문에 지자체의 곳간이 충분히 차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국고지원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 국고지원 폐지의 찬성론자들은 이 지역화폐의 혜택이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또 특정 계층에 집중해서 차별적으로 예, 네.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한시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없애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국고지원 폐지 찬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주유소에 가서 쓴다. 고소득층 부모 자녀가 학원비 결제한다. 뭐 이벤트성 응모로 선착순 응모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데 지역화폐 계속 국고 지원 또는 이제 부활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지역화폐만큼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한 정책이 없다.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네, 그러면서 지난 9일 날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 소위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올해 추경과 같은 수준의 약 7,050억 원을 다시 지역화폐 국고 지원비로 편성한다는 그렇습니다.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를 시켰고요. 이것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 행안위 소위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방송 당일 시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사실 글쎄요, 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달라졌는데 결국 현실에 가서는 굉장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사실 이게 대기업 중심에서의 재정 건전성을 국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어떤 민생 경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 이 관점 차이는 상당히 현실 속에서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한때 뭐 복지를 가지고 이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관점 차이도 컸습니다만 일단 우리 전라도 차원에서 본다면 특히나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부분의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역 화폐의 어떤 효용성, 긍정성 이런 측면은 사실 가장 경제적 위기로 어려웠던 군산과 익산을 비롯해서 우리는 실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정부의 결정에 이런 결정, 그러니까 완전히 폐지한다는 지원 폐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도의회 또 전국 광역시 단체장들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임기철 회장님 좀 답답하시죠? 앞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이 팬데믹 위에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에 활성화를 시켰던 다양한 정책 중에 예. 이 지역화폐 이 부분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역상권, 골목상권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이거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가맹점 모든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준 부분입니다. 단 그 특정 정당에서 그거를 약간 비화하고 아닌 평가로 한다는 자체가 뭔가 그 당의 뭐 정책적인
그런 거에 좀 규합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요 근래에 한 두어 달 정도 됐지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실은 이 대기업 정책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도 한 달에 2번 대형마트 의무 휴업 이 폐지나 완화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이 대형마트들 중에서도 이 쿠팡이나 이제 마켓 관리 이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그 자정부터 다음날 2일 10시까지 영업 규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흔히 얘기는 뭐 대기업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그 자체에서 그 야간 시간에 새벽 배송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관점은 뒤로 빼놓고 전통시장과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 대형마트 휴무되는 부분을 대립각을 시켜서 예. 법을 좀 완화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에서 23일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의뢰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뭐 응답자의 23% 정도는 찬성을 하고 약 63.4%는 반대한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물론 네네. 또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 특히나 익산 뭐 다이로움 카드라든지 군산형 상품권 뭐 이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활성화. 익산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또 익산시 국장을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1조가 발행액이 넘을 정도였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가장 말씀하신 대로의 뭐 자영업 그러니까 가맹점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사실 상당히 많은 이익을 공유했던 그런 지역 화폐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네. 저 역시도 뭐 그런 소비자로서 체감을 했고요.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그 정책을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는 예. 지역사랑 흔히 얘기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에다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예, 예. 해당 관련 과에서 계획 수입을 좀 많이 잡았다라는 거 그리고 예, 예. 예산 편성의 비중을 좀 많이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오지 않을 손님들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좀 쓰고 예. 뭐 지자체마다 조금은 틀리지만 많게는 20% 정도까지의 그렇죠. 예. 인센티브와 다양한 할인 제도를 통해서 예. 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줬다라고 보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분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1.5% 내지는 2.4% 정도 되는 카드 수수료도 나가지가 않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죠.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위기 지역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굉장히 많은 예. 지원을 받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고 공공 배달 앱이 톡톡한 또 역할을 했고 청년 수당이랄지 농민 수당 이런 것들이 다 지역 화폐에 연동되면서 결국 지역은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홍석빈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사실 많은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연구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그 연구들의 결과가 예.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로 좀 나뉘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10에서 18년까지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지역화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특정 지역, 그러니까 특정 분야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시단위나 군단위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공업자들에게 잘 사용이 안 되고 오히려 광역시나 대단위시의 그 뭐 제과점 카페 또 뭐 대형 마트 그리고 주유소 학원비 결제 이런 식으로 집행됨으로써 애초에 그 정책이 갖고 있는 취지가 좀 흐려졌던 면이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감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이
월 평균 87만 원 정도 증가했고 비가맹점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의 효과가 정책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분석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전북 지역으로 좀 환원시켜서 살펴보면은 전북은 2018년 이후에 올해 8월까지 총 2조 약 3천억 원의 지역화폐가 사용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내년도 지금 어제 전북도에 제출한 전라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9조 약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20%가 훨씬 넘는 퍼센티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한때 경제난을 겪었던 군산 지역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 5천억을 발행해서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 전주시하고 이제 전북은행이 조사한 전주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른 결과에 볼 때도 지역화폐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 기간 중에 전주 시내 소비의 약 93% 정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발행해서 발휘해서 일간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소위 역외 유출, 소비 지출 차단 효과가 상쇄됐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익한 효과를 봤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아까 내일 그 예산 소위 이제 그 표결 절차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다음 두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상임위 예산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이제 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도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절차적인 것보다도 지역화폐의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가 국민의힘과 이제 정부 여당이 그 액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산 심사의 과정상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개수 산정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거나 항목 조정은 가능한데 새롭게 증액을 하거나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정부 안에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걸 다시 국회에서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거지. 정부 안에 없었던 내용을 국회가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런 좀 문제점이 있다는 점 부연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뭐 안타까운 그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특히나 이렇게 2조가 넘는 지역 화폐 발행,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국비가 함께 포함이 됐고 지방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또 고민을 해야 될까요?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오고 있는 이 지역 화폐. 익산시 경제관광국의 김형훈 국장을 연결해서 익산 대표적인 다이로움 관련해서도 말씀 나눠보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선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 조심스럽지만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보조금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현재는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완화되고 거리두기도 해제됐으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보조 사업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가 폭등, 환율 불안 등 지금 지역 서민 경제는 코로나19 상황과는 또 다른 지금 위기에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지역사랑 상품권 보조금 정상화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서민 경제를 살리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서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속됐으면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이 지속돼야 된다고 보시겠죠. 익산의 현 다이룸의 이름을 가지고 발행액이 1조 원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익산 시민의 70%, 사실 익산 시민만 가입된 게 아니고 도민 가운데서 또 익산의 이런 많은 혜택을 활용하고자 가입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이룸 카드가. 자, 그런 이 긍정적인 평가 또 많은
발행액이 1조 원을 돌파할 정도의 지금 지역 화폐인데 그만큼의 어떤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이로움 뭐 인기 비결은 뭐 아무래도 그 할인 혜택이 크다는 점을 들 수 네네. 있겠습니다. 현재 다이로움 혜택은 월별 그 사용 금액 구간을 나눠서 지금 50만 원까지는 캐시백 형태의 인센티브가 10%, 소비 촉진 지원금 10%, 총 20% 지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50만 원을 초과해서 100만 원까지는 인센티브가 5%, 소비 촉진 지원금 5%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다이로움을 사용한다면 그 총 15%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만 원을 이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까지는 그 인센티브가 10%, 소비 촉진 지원금 10%에 총 20%. 그러면은 10만 원에 상당하는 예.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할인이 되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이 2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예. 예. 자, 이렇게 인센티브 소비 촉진 지원금으로 총 20%, 물론 50만 원 미만이고 100만 원은 이제 15%까지가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기여한 부분 상당한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다이로움의 도입 취지대로 뭐 지역 경제가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 작년에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에 따르면은 다이로움 경제 효과 합계액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2,126억 원에 달해서 뭐 그때 당시 저희 재정 투입이 576억 원과 비교해 보면 한 4배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이로움은 2021년 익산시 10대 공감 정책 1위에 올랐고 또 시민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93.2%라는 만족도 1위를 차지하면서 다이로움은 뭐 지역민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도 살리는 뭐 일석이조 효과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홍석평 교수님, 익산 시민들 입장에서 어느 지자체의 시민이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네. 뭐 삶의 질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을 합니다만 참 이런 행정에서의 정책은 시민들에게 큰 뭐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내후년을 또 기대하는 그런 항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정책의 본류는 결국 그 유권자 그리고 시민, 국민들의 그 후생의 증가에 그렇죠. 있죠. 우리가 뭐 경제합니다만은 결국 민생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고 맞습니다.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 그 정책의 효과는 그야말로 뭐 100%, 200% 효과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민하셔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정책들이 예. 그리고 또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있게 추진해 주는 것이 유권자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이 돼야 됩니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자, 김영훈 국장님. 예. 자, 그러면 익산은 20% 지원을 과연 내년에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과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예. 내년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가 지금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예, 무엇보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경제에 있어서 다이로움 경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우리 익산의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20% 할인 혜택을 이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이후 뭐 물가 인상으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이로움을 통해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 예. 체감 물가가 지금 끌어내리는 그 물가 대책 역할도 뭐 계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국비 지원이 2020년도에 72억, 2021년도에 159억, 금년도에는 92억으로 이 소요 예산 대비해서 지금 국비 비율이 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국비 비중은 한 9.3%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년도 국비 보조가 이제 중단되더라도 저희는 도비 보조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20%까지 혜택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저립도가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재정적 부담이 따릅니다만 시민들에 있어서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가 인정됐기에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지원 규모의 어떤 뭐 잦은 변동들 또 부정 유통의 철저한 단속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우리 다이롬은 2028년도에 뭐 정책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할인 혜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소득층의 소비 쏠림을 막기 위해서 올해 그 3분기부터는 할인 혜택을 사용 금액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정책을 부득이하게 도입하기는 했지만 예. 최대 20% 할인 혜택 제공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단속도 더 계속 보완하시고요.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덧붙인다면 우리 다이롬을 출시할 때 부정유통을 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류 형태가 아닌 그 도내 최초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다이롬 운영 대행사가 부정유통 방지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 부정유통 사례는 지금 발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익산의 좋은 사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제를 가지고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익산시 경제관광국의 김영훈 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더 놓고 말합시다. 지역화폐 전망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의 홍석빈 교수,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임규철 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함께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공은 그러면 이제 정부와 국회 사이에 논의가 어떻게 이제 합의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로 공은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국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네, 뭐 월요일 아침 저희 페트롤 전북 정치쟁점 패널로 나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 군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군산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정부의 철학이랄까요? 그리고 현 중단하겠다는 그 발표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실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번 예산 국회에서 상품권 관련 예산,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들은 반드시 증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의 논리를 보면 예. 이런 거더라고요. 그 기재부의 그 관리 감독을 받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예. 또 그 반면에 이제 이 자료를 보면 근거는 2011년, 2018년 자료를 근거로 발표했더라고요. 네. 이것은 이제 결국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있던 자료를 근거로 만든 자료인데 요 논리를 근거로 기재부는 실제 지역화폐 예산 배정 매우 부정적인 입장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 지역화폐의 예산을 세우는 주부 부처가 행안부인데 예. 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한국지방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 소비자의 구매처가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할인점 등의 업종에서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한 업체로 유도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도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정확한 평가 자료가 군산 세무서에서 발표한 자료가 제일 정확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발표였거든요. 예. 저희가 군산시를 보면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군산산 상품권을 발행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2017년 대비 결과를 보니까 가맹점이 9,660곳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매출 보니까 한 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이요. 4,153만의 매출이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됐고 예. 반면에 군산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 예를 들면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대형마트의 매출은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 감소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발표 자료의 근거는 뭐였냐면 군산 세무서는 매년 부가세 신고를 받잖아요. 네. 이 신고를 받은 근거로 군산 세무서도 신고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더라고요. 이게 가장 저는 정확하다 생각하는 거고 결국은 지역화폐 그 자체가 사실 당시를 생각해보면 군산이
군산 조선소가 폐쇄되고 지역공동체 철수하면서 산업위기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코로나까지 터졌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정말 지역경제가 초토화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군산 상품권이 있어서 그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 명확한 자료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 자체는 실제 그 기재부의 논리가 자기들은 전국적 사업만 하는 거지 진짜 각 지자체 사업들은 각 지자체 예산 배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자체 현재 예산 그 재정 자료로 보면 매우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내년도에도 지역화폐 예산이 예.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더 노력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발전시켰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빈 교수님께서 우리 신 의원님 전화 연결 이전에 이 네. 민주당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증액 내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다시 편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실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예.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기재부가 예산을 안 세웠어요. 예. 그걸 가지고 국회 넘은 것을 저희들은 결국 이제 국회에서 예산 증액 협상하면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 예산을 세웠거든요. 아하. 그런 거고 현재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재부 논리나 윤석열 정부 입장이 지역화폐 외 부정적인데 사실은 예산이란 것은 여야 간에 또는 정부 야당과 정부 간에 이제 협상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정부가 꼭 세우고 싶은 예산이 있을 거고 저희도 역시도 야당 입장에서도 반드시 세우고 싶은 예산이 있는 거죠. 예. 또 우리 입장에서도 반드시 삭감하고 싶은 예산이 있고 그쪽에서 이 예산만큼 절대 안 된다는 예산이 있을 텐데 저희가 양보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 중 하나가 민주당 입장에서 지역화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저희들이 결정했던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실제 협상을 해서 이건 되도그만 안 되도그만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우리가 예.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약속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노력을 다해서 이번 증액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집권 여당과 정부의 어떤 철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앞에 이제 홍 교수님과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농업의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역화폐도 그렇고요. 국가 차원의 재정 건전성으로 본다면 관심 분야가 이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좀 골고루 균형 있게 이 재정 건전성을 볼 것이냐, 또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것이냐 이런 고민들. 아울러서 이미 시행되어 온 지역화폐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군산 세무서 사례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전액 삭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참 지역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들을 나눴거든요. 신 의원님 중앙정치 아침에서 지역구 또 살펴보실 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여야 간에 그 상임위 회의를 하다 보면요. 예. 국회에서 본회의 발언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벽 보고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서 이렇게 다르게만 보려고 노력할까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지역 화폐 사업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라는 것들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재생에너지는 이것은 선이고 원전은 악이 이게 아니거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어느 나라는 결국은 뭐 원전 비율을 몇 프로를 하고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 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건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원전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하시는 거고 그럼 그렇죠. 이걸 정확히 적당하게 믹스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못하면 수출을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친기업 프렌들이 한다고 하면서 현 정부가 대기업 지원정책 쓰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수출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높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보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 정부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흠집, 문재인 정부의 사업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정책도 나쁜 점만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좋은 정책들을 사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실제 좀 근본적으로 철학의 교정 자체가 이 정치권이라는 게 예. 교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결국은 우리 입장, 우리가 민주당에서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도 그런다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네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요. 입장들을 좀 원칙을 좀 조금 훼손되더라도 실리를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할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계속해서 익산시는 뭐 의제를 가지고 많은 혜택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신영대 의원님 국정감사에서
온누리 상품권 예산은 늘어난 반면에 가맹점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이용의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한 지역화폐 부정유통과 지자체 관리 부실도 지적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 온누리 상품권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예. 완전히 북칭 우리말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에 관련된 예산은 계속 증액해 왔는데 실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중기부 장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 것을.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이걸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예. 실제 가맹률이 100개의 점포가 있으면 100개가 점포가 가맹하든가 100개 이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요, 가맹점이 초과한 데가 심지어 300%, 400% 한마디로 100개밖에 없는데 300개의 가맹점이 있다고 이런 자료가 있더라니까요. 네. 이 정도 관리가 매우 부실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좀 늘렸단 말이죠. 예. 결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얘기하면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그 분야에만 완전히 그 자영업자 정책을 후퇴한다고 우리가 공정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 반대급부로 전통시장 예산만 한 5천억 더 늘려가지고 작년 대비 5천억 늘려서 4조로 편성해 놨는데 예. 저는 이런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거 지역상 상품권이 일부 이제 부정 유통도 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실태를 보면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 규모보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부정 유통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적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익산시 얘기도 잠깐 들어봤는데요. 예. 군산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바일이랄지 또는 카드형으로 바꿔가면서 실제 규모 줄고 있고 그리고 매출 규모가 급격히 상승하는 어떤 업체에 대한 자영업소에 대한 이런 관리도 하면서 이것들은 부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면서 그건 실제 좀 오히려 온라인 상품권 부정 유통 규모보다 지역화폐 유통이 훨씬 적다. 그런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신영대 의원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건 국정감사 기간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런 결과로 감사활동 종합평가에서 2022 국정감사 우수위원회 또 신영대 의원이 이름을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내주고 계시는데 더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옆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온 임규철 회장이 계십니다. 우리 신영대 의원님이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하실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 오랜만에 목소리 인사드립니다. 전 소상공인협회 3대회장 임규철입니다.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조세자동연구원에 대한 분석 자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2020년도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제도적인 지원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이 또 팬데믹 위기를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다양한 정부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여야 협의를 좀 통해서 지역화폐 예산을 좀 살려달라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제가 판단하고 느낄 때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만 전년도에 우리 김윤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2년 4월 28일 실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이 지역 상생법이 전국적으로 골목상권의 상점가들로 등용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고 중기부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골목형 상점가들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얼마나 갖고 계신지 좀 실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지역 화폐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초과 생산된 쌀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 시장 격리를
우리 법안으로 이제 이번에 만들어냈잖아요. 과거에는 매년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격리할 수 있다가 돼 있으니까 양육관리법에 그렇죠. 예. 격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던 거죠. 근데 매년 국회에서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법으로 만들면 이제 의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부 알아서 예산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처럼 지역화폐 부분도 이거 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지역화폐 긍정적 측면이 여러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가장 또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에서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예산들을 배정하는데 예. 균형 발전에도 실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수도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도시의 그 지방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정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균형 발전 예산처럼 지역화폐 예산도 수도권과 지역에 대해서 이걸 좀 예산을 좀 차등해서 지원한 것도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현재는 과거 우리가 군산의 군산의 과거에 우리 산업유기 지역, 고용유기 지역 일대는 전액 국비지원 했는데 계속 가면서 그 국비지원 액수가 적어지니까 지금은 TV가 일부 매칭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지금 우리가 쭉 균형발전 예산도 보면 국가가 지원은 50% 지원하면 도가 30% 지원하고 시가 20%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 예산에 매칭 구조가 있어요. 있는 것처럼 이 지역화폐 예산도 어찌 보면 정부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그때 국가가 지원해주면 일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매칭하는 구조로 짜겠다고 해서 균형발전 예산 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도 이걸 좀 장기 플랜을 짤 텐데 지금은 국가 예산을 줬다가 안 줬다가 내년엔 조금 줬다가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역화폐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할 거에 대해서 항상 정부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한번 아까 이런 김도건이 발의한 지역 상생법 포함해서 이런 제도적 설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혹시 홍석평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우리 임기초 회장님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셔서 저는 좀 쉬운 걸로.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홍석빈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입법화, 그다음 매칭 펀드 얘기하시는데 법제화를 거론해 주신 것 같아요. 정책의 항상성, 지속성을 위해서 법제화 물론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지역화폐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 또는 시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지역에서나 지방에서 나오든 국가에서 나오든 이제 크게 상관이 저는 없다고 봐요. 결국 이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중요하다 보니 그렇죠. 따라서 군산이 됐든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가 됐든 결국에는 이 쓰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그 용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군산, 익산, 전주, 기타 나머지 14개 할 거 없이 전라북도 전체의 경제 회복, 제도약, 활성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를 쓰려고 해도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선택권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역화폐 역외 소비 지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혹여 우리 군산시 차원에서 또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정책적인 보완, 군산시 자체 또는 전북도 자체 내에 이런 보완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는지 평상시 의견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 더 어려운 질문을 해주세요. 이거는 도지사나 시장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어쨌든 네, 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군산산 상품권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좀 안정도 들어갈 때 군산시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실제 가맹점을 초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던 거거든요. 예. 그때 2020년도에 가맹점이 9,660곳이 됐으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거의 아마 자그마한 식당들, 옷가게 이런 데 전부 다 감행돼 있다고 보면 됐을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품권으로 이렇게 결제를 받았잖아요. 그분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서 택시비를 그걸로 지급을 하는데 택시가 받아줘요. 네. 또 그분이 또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좀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실제 군산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상품권 사업이 실제 초기에 좀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하중률이 좀 줄여나가니까 내가 그걸 좀 받겠다고 예를 들면 지금은 8% 정도 하고 있을 텐데 맨날 4%까지 얘기가 나오면
4% 받겠다고 내가 그걸 하겠냐 나가서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금액이 예. 이렇게 개인당 그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나 뭐 시든 도든 간에 예산을 일부 좀 더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할인율이랄지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리고 실제 그 가맹점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함께 모색한다고 한다면 예. 지역 내에서 이 제도가 안착하는데 뭐 저희 군사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만 지원되면 군사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새롭게 이런 시도하는 뭐 군지역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예산을 다시 전에 되돌리는 그런 노력들 결과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국회의원 말씀 나눠봤습니다. 홍석빈 교수님, 네. 우리 지역에 이제 뭐 많은 교수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홍 교수님께서 행정과 정치 분야에 있어서 또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이제 패널로 나오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 소비자인 국민이 혜택을 얼만큼 보느냐 바로 이 관점에서 비롯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도 군수도 또 도지사도 또 정치권도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특히나 사실 오늘 뭐 지역 화폐 이야기만을 합니다만 다뤄야 될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중앙정부와 비교해서 또 내지는 대립해서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큰 틀에서의 좀 어떤 총체적인 우리 지역의 방향성, 고민 또 뭐 지자체장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정치적 관심 이런 것들이 기반되지 않으면 네. 사실은 뭐 그냥 부분별로 항목별로 이야기 나누는 것은 큰 힘이 발휘되지 않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해봐서 네. 좀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제 정치외교학 또 행정정책학, 뭐 경제학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요. 예.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경제의 문제는 결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 행정과 정책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고 경제 또한 즉 삶의 의식주 문제 또한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서 국제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전라북도의 180만 인구가 무너지고 경제가 침체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보다도 더 중요하게는 정치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법상 상법상 거래 행위는 정부 특히나 이제 국회 입법부인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규 안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상행위도 또는 민사적인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국회와 행정부는 룰을 세팅하는 그 게임의 룰을 세팅하는 세터입니다. 룰 세팅자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과 뭐 소상공인, 영세업자, 특히나 이제 우리 개개인까지도 그 제정된 룰 하에서 움직이는 룰의 수용자죠. 따라서 룰을 세팅하는 정치의 영역이 제대로 된 정책 개선 과제 또 그리고 정치 자체의 정화 노력 없이는 뭐 우리 도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이제 추후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또 경제와 상권 활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 개혁, 법안, 그리고 아까 뭐 신영대 의원 말씀해 주셨듯이 필요하면 입법화, 제도화 이런 것들 반드시 함께 병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 회복이 가장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가장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임규철 의장님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어차피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이 방금 신영대 의원님께서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열심히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진짜로 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들이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정부나 중기부 지원을 받는 자체가 지금 상정가 등록이 돼 있던 거예요. 예. 신영대 의원님께서 조금 제가 다른 질문을 해서 조금 놓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체가 이게 전통시장이 아닌 앞으로 골목상권의 소규모 상정가를 만들어주는 법이거든요. 예. 이거는 저는 전국적으로
이 지역 상생법이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굉장히 큰 법률이 만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봤더니 전국적으로 도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11군데밖에 아직 안 되더라고요. 네네. 현 도의원님들에게도 작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도의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관심을 갖고 예. 조례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역 경제 또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또 조례를 예. 제정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에서만 저희를 모실 게 아니라 도지사 차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임규철 회장님과 또 소상공인들 분들 모셔서 좀 심탄회한 말씀을 현장감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의 홍석빈 교수 그리고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임규철 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진행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